국회 만행을 제재할 다른 헌법기관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헌법재판소뿐입니다. 부디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철폐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인 대리인 김재원 변호사입니다.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건 탄핵 심판 사건은 신속하게 각하되어야 합니다. 졸속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 불명확한 탄핵 소추 사유, 더 이상 심리가 불필요한 명확한 사실관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증거의 부존재, 그리고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국회 측 논리 등 어느 모로 보나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함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본건은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입니다.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 법률에는 기각 외에 달리 각하 주문이 없지만 헌법재판 관련 교과서에는 각하 결정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탄핵 심판 청구가 그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의 필요가 없을 경우에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신속하게 각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각하 결정이 아니더라도 기제출한 답변서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게는 그 직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위헌 위법사항, 즉 탄핵 사유가 없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탄핵 심판 청구, 즉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왜 부적법한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신속하게 파면되어야 한다며 2024년 10월 10일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고 국회는 불과 이틀 뒤인 12월 12일 속전속결로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건 탄핵 소추안은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사위 조사 보고는 물론 본회의에서의 질의와 토론마저 생략하고 표결하였습니다. 국회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마저 갖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언론 기사 외에 아무런 증거 없이 졸속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의결 당시는 물론 약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탄핵을 위한 증거는 제출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애당초 그러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건 탄핵 소추 사유는 그 내용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탄핵의 사유를 구비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나아가 그 탄핵 사유를 뒷받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피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는커녕 국회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사 절차마저 생략하고 발의한 지 단 이틀 만에 소추를 의결하였습니다. 마치 검사가 공소장이 접수되자 피의자 조사는커녕 그 어떠한 수사도 생략한 채 이틀 뒤에 바로 기소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증거도 구비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만약 검사가 그렇게 했다면 공소권 남용으로 법원은 즉시 공소를 기각하였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탄핵 심판 절차에는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됩니다. 과연 국회 이러한 졸속 탄핵 소추에 대하여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불명확하거나 사실무근의 의혹 제기에 불과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제대로 특정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침묵이 내란의 공모 동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궤변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그날 저녁 안가에서 행안부 장관 등과 식사한 것이 2차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모임이며 내란 행위입니까? 민감한 개인정보에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열람케 하였다는 것이나 야당 대표를 쳐다보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제2요구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한 후 표결이 시작되자 자리를 떠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까?
참고로 피청구인은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으며 이러한 피청구인에게 죄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도 없습니다. 이렇듯 피청구인의 어떠한 행위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파면할 수 있는 위헌 위법에 해당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회의 본권 탄핵 소추는 피청구인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조차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마땅합니다. 한편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소명의 정도로 탄핵 소추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입증, 즉 증거에 의하여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절차 역시 탄핵 사유로 제시된 내용이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구성하고 탄핵 사유가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탄핵 심판 소추, 즉 탄핵 소추 의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본권 탄핵 소추는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피청구인이 야당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행위, 소추의결서 제15쪽 하단에 나옵니다. 이러한 행위를 피청구인의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와 함께 탄핵 사유로 기재하였는데 지난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이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으로서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결코 철회될 수도 없고 철회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무엇보다 그나마 몇 개 되지 않는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행위 중 하나로 특정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한 탄핵 소추 사유인데 탄핵 소추 이후에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허용되는지 의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내용이 들어있는 탄핵 소추 안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철회하려면 다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준비기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국회 측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 단독으로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탄핵소추 사유는 대리인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탄핵 사유로 기재하였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탄핵 사유가 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탄핵 소추 제도의 무게감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평가와 판단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건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심리도 필요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 자체가 결코 피청구인을 파면할 수 있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기도 하지만 관련 사실관계 역시 모두 드러나 있고 더 이상 아무런 의문도 없습니다. 다툼이 되는 사실관계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12상 비상계엄 선포를 만료하였다는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시 한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증언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동부구치소 구금시설 마련 지시 의혹은 이미 오보로 밝혀져 정정보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본건 탄핵 소추 사건은 법률적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연지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거로 등장하는 국회 법사위 회록 등은 이미 공개된 문서로 피청구인 측 역시 증거로 함에 모두 동의하며 오히려 피청구인의 이익으로 원용합니다. 소위 카드라식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보도 기사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더 이상의 증거 가치는 없습니다. 청구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 보도 중 일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사 스스로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 보도까지 하였는데 그 오보 내용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먼저 피청구인, 즉 법무부는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에 따라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충실하게 응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구인 측은, 국회 측은 도대체 국회의 어떠한 자료 제출 요구에 피청구인이 불응하여 위법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자료 제출은 국회위원회 의결 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였고 그 요구서가 7일 전에 송달되어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한다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소추 의결서에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소추 사유의 불특정으로 소추 이후에 보완될 수 없는 치명적 하자이기도 합니다. 한편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받은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지, 그리고 정부의 그러한 거부 행위에는 어떠한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하여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처벌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는 2024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2월 6일 정부로 이송하였으나, 정부는 12월 19일 위헌성 등의 이유로 제의를 요구하였고, 올해 2025년 1월 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법률 개정 시도를 보면 국회 역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자료 제출 거부한 경우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그것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국회의 몽리입니다. 이제 와서 국회는 피청구인이 보존기간 3년이 지나 장시호 관련 자료가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출을 위한 국회 조사가 방해되었고, 그 결과 소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기한 국회 측의 억지입니다. 우선 국회 측의 그러한 주장은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으로 이제 와서 소추 사유로 추가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판단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피청구인은 규정상 서면 자료 보존 기간이 3년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며, 실제 전산으로 남아 있어 자료 제출 내지 열람이 가능한 장시호 출정 기록 및 정문 출입 기록은 국회 측에 모두 협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김영철 검사를 현재까지 탄핵 소추하지 못한 이유는 그 자료들에 비추어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한 내용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탄핵 심판은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 규범적 탄핵 제도입니다. 이미 답변서에서 언급하였듯이 본건 탄핵 소추를 발의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024년 11월 11일 차라리 저는 법무부 장관이 그때 4일 아침이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 사퇴하겠다라고만 밝혔어도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국회 스스로 규범적으로는 피청구인을 탄핵할 사유가 없는 정치적 탄핵이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즉 본건 탄핵 소추가 각하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2024년 12월 4일 오전에 이미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른 장경태 의원의 발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건 국회의 탄핵 소추가 얼마나 부실하게 그리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탄핵 소추권 남용일 뿐입니다. 국회가 피청구인을 탄핵 소추한 주된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게는 애당초 추궁당할 만한 헌법 위반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장경태 의원이 자인하듯이 국회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 주장처럼 대통령이 12상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것이 내란의 공보 내지 동조에 해당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면 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0일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유일한 행정부처가 법무부였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형사 고발해도 했습니까? 모순된 그리고 불공정한 국회의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된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눈에 가시였던 법무부 장관이 그냥 미웠고 어떻게든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건 탄핵 소추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듯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 소추는 장경태 의원의 발언이 암시하고 있듯이 오로지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었습니다. 결국 본건 국회 탄핵 소추의 경우 국회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피청군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하여 입증은커녕 최소한의 소명도 없었으며 오로지 정치적 목적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탄핵 소추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 측의 나쁜 의도를 방임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의혹만으로 공무원을 졸속으로 탄핵 소추하여 해당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실정법을 악용한 정부 기능의 마비 시도이고 형식적 다수결 원리에 편승한 국회의 폭거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 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8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두 건이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8대 0이라는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기각 결정을 하였고 그 4인의 공직자는 98일이 지나서야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정말 있어서 안 되는 국가 역량의 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는데 오죽했으면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그러한 권고까지 하였겠습니까?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발 내지 남용은 이미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지만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본건 탄핵 소추는 그 탄핵 소추권의 남용 중에서도 제일 심한 남용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정조차 되지 않은 부실한 탄핵 소추 사유를 담은 소추안을 졸속으로 의결한 후 소추 이후에 비로소 구체적 내용은 이러이러하니까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달라는 후안부치한 국회의 행태를 억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른 어떠한 사건보다 본건 탄핵 심판 청구가 신속하게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독주를 막아 견제와 균형에 의한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가 의도한 대로 여러 달이 지난 후에 헌법재판소가 슬그머니 기각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폭주를 방임하는 것일 뿐 국회 폭주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검사에게 무죄 판결보다 훨씬 큰 타격,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하지 말라는 큰 일깨움을 주듯이 본건 탄핵 소추를 신속하게 각하하는 것이야말로 상권 분립의 축을 훼손하면서 폭주하는 국회에 제동을 걸고 대한민국 헌정짓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용기 있는 역할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건과 같은 국회 만행을 제재할 다른 헌법기관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헌법재판소뿐입니다. 부디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피청구인이 빨리 본연의 자리에 복귀하여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경청하시고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청구인 측에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3월 11일자 답변서에 첨부된 개인별 출정 이력에 보면 출정 시간은 표시가 돼 있는데 기소 시간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예. 아니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